노량진의 한 식당, 일명 고시 식당으로 불리는 뷔페 식당입니다. 10,000원으로도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고물가 시대, 저렴한 가격으로 양껏 먹을 수 있어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노량진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돈 문제가 가장 제일 큰데 식당 2번 갈 거 여기 오면은 막 여러 번 더 올 수 있으니까 확실히 가격 면에서는 더 유리한 거. 한 끼에 식권을 끊어도 5,000원인데 심지어 월식을 끊게 되면 2,900원 정도거든요. 저는 집이 여기서보다 조금 여기서 거리가 있는데도 일부러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금가 기준 6,000원, 월식으로 결제하면 한 끼에 약 3,000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박리담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님들이 많이 오셔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그 일정 부분의 어떤 그런 식수보다 이하로 내려오시면, 적게 오시면 아무래도 힘들어지죠. 하루 3끼 모두 다른 메뉴, 특히 월식으로 결제해 1년 이상씩 장기로 오는 학생들도 많아 메뉴를 겹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한 끼에 나오는 음식 개수가 과일과 후식까지 합하면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 한 달치 메뉴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새벽 4시. 작업자들은 벌써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시작하는 아침 식사를 마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한 800인분에서 1000인분 사이요? 800인분? 네. 지금은 저기 공무원 시험이 다 끝나는 시기여가지고 많이 끝나서 학생들이 많이 빠졌어요. 재료 준비부터 시작하는 작업자. 손질된 재료를 구입해 사용하면 편하지만 가격이 2~3배 비싸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료는 원재료를 구매해 손질부터 직접 합니다. 오늘 준비해야 하는 메뉴는 디저트를 제외하고도 무려 20개 가까이 됩니다. 아침 메뉴는 대부분 전날 준비해 놓지만 점심, 저녁 재료 준비도 해야 해서 아침엔 늘 바쁩니다. 그날 나갈 것들 음식들 메뉴 보고 그날 썰어야 될 야채들, 뭐 준비할 재료들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전날 계산해가지고 재료 준비 같은 것도 이제 머릿속 그리고 들어와야죠. 안 그러면은 시간 안에 맞추기가 힘들어요. 1000인분의 재료 손질을 모두 아침에 하다 보니 씻을 것, 썰어야 하는 재료도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칼질은 거의 달인급입니다. 아침 메뉴는 부드럽고 소화가 편한 메뉴들로 구성하는데요. 오늘은 두부 조림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솥은 왜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저으면 두부가 다 부서지니까 흔들어주는 게 훨씬 낫죠. 이게 저어주면 두부가 다 으깨져서 모양이 잘 안 나와요. 두부 조림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손님 대다수가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염도는 낮추고 자극적이지 않게 조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바뀌는 메뉴 외에도 항상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시리얼과 따뜻한 어묵탕입니다. 여기 노량진 특성상 이제 학생들이 주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되죠. 어묵탕은 겨울 메뉴인데요.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 반찬, 달걀 프라이도 손님이 오기 바로 전 따뜻하게 부쳐놓습니다. 드디어 아침 식사가 시작되는 오전 6시 30분. 오픈과 동시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고시 식당의 인기 비결은 맛뿐만이 아닌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양껏 먹을 수도 있고 학원에서도 가깝다는 점입니다. 3끼 중 아침 손님이 제일 적은데요. 그래도 100명에서 150명 정도나 된다고 하네요. 저도 힘내려면 먹고 하는 잘 챙겨 먹어야 힘도 나니까. 오전 7시. 식당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식자재 배달 차량입니다. 통일성 오늘 얼마에 들었어요?
청개도 9,000원. 많이 올랐네. 그렇게 많이 오르면 안 돼요, 우리. 아, 그렇게 많이 올랐어? 갈수록 올라요. 겨울에는 많이 올라요. 25,000원까지 올라요. 단가 맞추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많이 사야 되니까 너무 비싸면 단가를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좀 많이 싸게 주셔. 채소는 신선함도 중요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무작정 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3일 정도 사용할 양을 구매하는데 제철 채소 위주로 구입해 단가를 낮춥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더 추가가 될 때 있고 그래요. 딴 데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죠. 이번엔 제일 중요한 재료인 고기가 들어옵니다. 주 메뉴이기도 하고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오는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00kg 정도요? 400kg. 한 달에 저희가 쓰는 게 고기로 메인 나가는 고기로만 해서 13톤, 15톤 사이. 한 달에요? 네. 오늘 점심 메인 메뉴도 고기인데요. 바비큐 그릴 보쌈입니다. 무려 400kg의 돼지고기를 대형 솥에 넣고 1시간 30분 정도 삶아야 합니다. 옛날에 그 가마솥 같이 열 전도는 좀 처음에는 좀 늦는데 한번 열을 받으면 그 뒤부터 열이 오랫동안 보존이 돼서 저희 같이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찜료하거나 소금료 할 때는 금방 식지 않으니까 저게 훨씬 더 좋아요. 대용량으로 조리하다 보니 조리 도구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골고루 익을 수 있게 대형 삽으로 고기를 저어 익힙니다. 1차로 삶은 고기를 철판에 한 번 더 구워 불맛을 입힌 후에 썰어줍니다. 야, 그럼 참 맛있어 보이네. 응? 두 번째 메뉴는 어묵 볶음. 근데 저 많은 양을 어떻게 간을 맞추는지 계량도 안 하고 툭툭 넣으시네요. 저희는 소량을 더 못 맞춰요. 소량에? 네. 왜요? 대량으로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대량으로 하면 아무래도 야채나 뭐나 다 재료들이 더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맛이 더 잘 나요. 어묵도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이번엔 닭다리 같은데요. 일일이 칼집을 넣어줍니다.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치킨이요. 치킨? 네. 아니 근데 좀 전에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프라이드 치킨은 왜 물에 넣어 삶는 건가요? 이건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백숙 아닌가요? 이게 닭다리가 하나가 400g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통닭다리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튀기려면 튀기는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시간을 못 맞춰 튀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1차 조리로 이렇게 해서 열처리 먼저 한번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식은 다음에 튀김옷에다가 다시 한번 프라이드 하고요. 네. 대용량 음식을 빠르게 조리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1차로 초벌 조리한 닭에 다시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오늘 300마리. 300마리. 네. 거의 웬만한 치킨집하고 거의 여의도 치킨집에 비하면 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닭은 튀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찜이나 그런 게 훨씬 쉽고 튀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손님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메뉴지만 작업자들에게는 가장 힘든 메뉴입니다. 네, 다리 거의 허벅지 한 마리. 점심 식사에 낼 음식을 정신없이 만들던 작업자가 밖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손이 가는 음식이 많아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준비해 놓은 음식을 빠르게 그릇에 담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한 50분 정도에는 나와야 돼요, 음식이. 그 영업 시작 10분 전까지는 세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좀 딜레이 됐어요. 서둘러 음식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진열대에 음식을 올려놓는 작업자.
점심은 세 끼 중 손님이 제일 많아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500분 정도 오시는데 대부분이 혼자 오는 손님들이라 회전율이 빠르다네요. 그래서 오늘처럼 줄을 섰다가도 금방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뭐 치킨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나와서 다른 반찬이랑도 같이 먹기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식당 한켠에 4-5 종류의 라면이 비치된 셀프 라면 바가 설치돼 있어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끓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끓여 먹고 싶으면 끓여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저렴하고 그냥 음식도 맨날 달라져서 먹는 거예요. 이곳은 제빵실인데요. 매일 다른 빵을 직접 구워 손님들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빵은 지금 현재 한 3-4종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스테라는 한 지금 8종류를 지금 계속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당과의 차별화 포인트로 제빵을 선택했습니다. 빵만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따뜻하고 하니까 부드럽고 빵 맛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하루에 제공되는 빵 종류는 2가지. 빵뿐 아니라 쿠키와 케이크까지 다양한 디저트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당일 만든 반죽으로 오븐에서 빵을 구워내는데 힘들지만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어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단돈 6,000원에 직접 구운 빵까지 포함되어 있어 노량진 인근 학생들에겐 디저트 맛집으로도 소문이 났다네요. 가격이 되게 저렴한 편인데 빵이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맛있어가지고 다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고시 식당에서 제일 힘든 곳 중 하나가 바로 설거지입니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끊임없이 설거지거리가 밀려 들어옵니다. 하루에 그릇 몇 개 정도 닦아요? 모르지, 나 오늘 첫날에 돼서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다른 데서도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전체 설거지만 전문은 안 해봤어요. 이거다다 저거다다 저거다다 그랬죠. 여기처럼 설거지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손님이 많다 보니 설거지 양도 굉장한데요. 접시뿐 아니라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컵까지 전 직원이 잠깐이라도 짬이 나면 와서 도울 만큼 양이 많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했는데 벌써 오후 3시가 다 돼갑니다. 쌉싸. 습한. 오후 3시. 출근 11시간 만에 먹는 첫 끼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기 전까진 주방이 바빠 식사를 할 시간이 보통 나지 않습니다. 김치 안 넣었어?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 힘들죠. 뭐 식구도 먹어 살려면 당연히 해야지. 고된 일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언제나 가족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저녁 시간. 마지막 손님들의 식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래 서 있잖아요, 저희가. 오래 서 있고 또 뭐 드는 물건들이 좀 무거운 거 드는 게 많으니까. 하루에 1,000명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한 끼에 500원 인상도 학생들에겐 부담일 수 있어 최대한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몸이 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죠? 피곤하긴 엄청 피곤해요. 오늘 하루가 진짜 길었어요. 고된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뭐 사고 없이 잘 끝났고 손님들 맛있게 드셨고 뭐
손님들도 많이 오셨고 숙제가 끝난 기분, 예, 성적표 받는 기분 뭐 그런 기분이 있고요. 가격을 최대한 안 올리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야죠. 가게 앞에 당당히 붙어있는 반찬 한 팩에 1,000원이라는 문구. 요즘 시대에 이 가격이 가능한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묵 볶음부터 각종 나물, 달걀말이까지 모두 1,000원입니다. 제일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10,000원씩 제일 비싸요. 저희는 이제 워낙 경기가 없고 다들 힘들어하니까 마진이 없지만은 많은 양을 팔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냥 박리담회로 판매하고 있어요.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 있는 가게 안. 하루에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 수만 약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이거 맛있겠다. 우와. 오빠 이것도 좋아하잖아요. 이거 우리 등갈비 찜 아니 저렴할 때 많이 사자. 싸니까. 이거 하고 오이소바 있어. 바구니를 가득 채운 반찬들. 아, 가격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몇 개 담은 것 같은데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엄청 싸죠.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안 사는데 저 멀리서도 여기까지 일부러 와요. 어디서 오세요? 저희 양주에서 왔어요. 제가 집에서 만약에 이거 하나를 해도 돈이 많이 들 텐데 여기는 정말 1,000원, 2,000원에 정말 화려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매일 오전 8시면 그날 사용할 재료들이 가게로 배달이 되어 오는데 그 양이 상당합니다. 네, 거의 이 정도예요. 많은 편이죠. 네, 많은데 거의 매일 이만큼 들어가고요. 만드는 음식량이 많으니 당연히 들어오는 재료의 양도 많습니다. 하루 시장 보는 게 250만 원 돼요. 200 하루예요? 바로 경매 받아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경매 받아갖고 자기가 오기 때문에 그 중간 상인 안 거치고 바로 그 산지에서 바로 봉투에 오니까. 저렴하게 반찬을 판매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재료 구매 단가를 낮추는 건데요. 대량으로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직접 구매하거나 산지에서 구매해 저장 창고에 보관해 사용하고 공산품들은 공장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200까지 될걸요. 200까지? 네. 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긴 힘드는데 또 줄이면은 많이 줄였어요. 줄이면은 또 하더라고요. 200가지 반찬 중 100여 가지는 매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동시에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야 해서 주방은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지금 불이 이제 세 개 있는데 불판이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세 가지 이제 같이 동시에 하면 2번 하면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시간에 한 20가지 넘게, 한 30가지 나와요. 이번에 할 반찬은 제일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인 진미채 무침입니다. 진미채 30kg을 먼저 준비하고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고추장과 물엿 등 각종 재료를 넣고 끓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마요네즈도 들어가네요. 여기 이거 마요네즈는 부드러워라. 식당으로 시작해서 반찬 가게까지 30년 동안 음식을 만들어 오며 생긴 노하우입니다. 이런 레시피 같은 건 누가 개발한 거예요? 이거 뭐 개발이나 할 거 있어요. 그냥 집에서 먹는 것처럼 하는 거지. 이거 여기다 이제 부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놓으면 딱딱해서 못 먹어. 맛이 없어. 여기다 넣어갖고 끓이면 딱딱해. 진미채에 열을 가해 볶으면 딱딱해져서 대신 양념을 끓여 무치는 것이 부드럽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파래 무침인데요. 양념을 하시는 손길이 정말 거침이 없으십니다. 근데 되게 막 넣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간을 잘 안 보는데 안 봐도 맞더라고요. 맨날 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다 있어가지고 몇 개 넣어야 되는 거 외우는 게 더 힘들어. 못 외워. 앞에 거 다 까먹어.
오랜 시간 음식을 하다 보니 이제 몸에 밴 것이 계량보다 더 정확하시다네요. 집에서는 조그마한 반찬 또 안 되더라고. 갖고 짜더라고. 아, 집에서 조그마면 조그마면 꼭 짜더라고. 이거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짜더라고. 찌개 같은 것도 좀 하면은 꼭 짜. 그래서 아무리 조금 넣어도 항상 짜. 이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번엔 미리 손질해 2등분해 놓은 게를 대형 양푼에 넣는데요. 뭘 만들려는 걸까요? 양념게장. 양념게장? 예. 아, 게장도예요? 게장 엄청 많이 나가요. 양념게장이 매출의 1등 공신이라네요. 그런데 땅콩을 넣습니다. 땅콩 아니에요? 이거 땅콩 맞아요. 땅콩 왜? 땅콩? 네. 땅콩 맞아. 손님들이 좋아하셔요. 아. 땅콩을 넣으면 이 땅콩이 말랐잖아요. 네. 말랐기 때문에 여기 물이 나오는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냥 물이 나오는 걸 다 이렇게 좀 그 땅콩이 먹으니까. 아. 의외의 재료들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이번엔 사과를 넣으시네요. 양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사과 엄청 비싸잖아요, 요즘. 비싸요. 비싼데 사과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 틀려. 가루는 물이 생기니까 이렇게 채를 쳐서. 그 사과도 안 넣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딴 데는 안 넣는 것 같더라고. 꽃게를 소주와 매실액에 담가 비린내를 없앤 후에 고춧가루와 깨소금 등의 양념을 넣고 살살 버무려주면 양념게장 완성입니다. 다음은 학생 등 젊은 층 손님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반찬, 달걀말이입니다. 엄청 크네. 이렇게 크게 해야지. 언제예요? 조그맣게 언제예요? 빨리 해야지. 우리는 멋을 못 내요, 멋을. 아. 멋을 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하루에 30개짜리 달걀 15판. 그러니까 개수로는 450개 정도를 부쳐내야 합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만들어야 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김치를 담글 준비를 하는데요. 배추김치는 기본이고 파김치와 열무, 총각무, 갓, 오이, 소박이까지 총 6가지 김치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중 파김치는 특히 많이 팔려서 빼놓지 않고 담그는 김치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어떤 집 1년치 김치 아니에요? 파김치? 1년치 김치. 한 번 담글 때 20단 정도 담는데요. 그래도 눈 깜짝할 사이에 나가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은 만들어야 한다는군요. 부침류도 다양하게 준비하는데요. 녹두전은 매일 부치는 반죽량만 7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부치지 이것도. 뭘 힘들어 이게. 누워서 떡 먹기도 이것도 저기 뭐야. 왜 떡 먹기예요? 이것도 직업이다 하고 하니까 저기 나하고 직성이 딱 맞는 직업이야. 저는 24시간을 서서 하는 일은 24시간도 해요. 작업자들은 모두 분업화가 잘 돼 있는데요. 서춘복 씨는 반찬을 용기에 담는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반찬을 담는 일을 한 지 10년 차. 정확한 양을 소분하는 건 거의 달인급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 양을. 2,000원이니까 너무 적게 담으면 안 사가. 사가질 않아지. 양이 작으면 늘 사가는 사람이 안 사가죠. 포장은 음식을 만드는 일에 비해 좀 쉽지 않냐고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워낙 반찬 종류가 많고 양도 많아 음식을 담는 일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다 뿔룩뿔룩하고 다 뿔룩뿔룩하고 손이 관절 다시기 삐딱하고 다 하루에 2,000개씩 하는데 그러면 2,000개 작게 해도 2,000개. 일 안 하면 먹을 거 해야지. 아침부터 온종일 음식을 만들고 포장해 반찬 냉장고에 진열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반복됩니다. 그럼 새로 나온 반찬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금치는 3팩에 5,000원. 다른 나물들은
1,000원, 돼지 갈비찜은 4,000원, 간장게장은 8,000원입니다. 그 게장 사갔더니 우리 애들 아빠가 너무 맛있다고 또 사오라고. 이거 하나에 4,000원. 이거 하나에 4,000원이요? 네, 엄청 싼 거예요. 경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팔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어머니 서비스로 10,000원 넘었으니까 녹두전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10,000원 넘으면 녹두전. 녹두전이요. 이번에는 무슨 반찬을 사시는 걸까요? 계란말이를 되게 많이 샀어요. 여기 계란말이를 저희 가족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서만 사고 있어요. 13,000원, 14,000원, 15,000원 사가. 무생채는 얼마예요? 1,000원이요, 어머니 1,000원. 반찬 종류만큼 가격도 다양한데요. 계산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4,000원이요? 가격은 그럼 다 외우고 계세요? 그건 당연한 거죠. 사명감을 띠고 일하니까. 이 가격을 다 외워야지 빠르게 손님들을 응대할 수 있는 게 되니까. 물밀듯이 밀려오는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 벌써 오후 5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네. 아니 가요. 아이고 좀 그만해. 영님의 집 붙이지. 이거하고 저거하고 언제 밥 먹으려고 지금. 야, 이거 끝없이 저거 반찬하는 걸 좋아하니까 계속 하는 거 해달라면 계속. 지금 점심도 안 드신 거죠? 점심에 아침도 안 먹어. 아이고. 근데 일찍 나오나 늦게 나오나 네. 밥 먹으려면 시간 빼는 거는 앉아있었지. 밥 먹을 시간은 있어요? 밥도 어떤 데는 못 먹을 때 있어. 오늘도 식사를 하려면 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한 반찬부터 부지런히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내가야 일을. 이거 나가야 되는데. 김치를 나가야 언니가 불 쏘는데 불. 김치가 나. 일을 마무리하고 올라갑니다. 1층은 손님들로 북적여 식사는 주로 2층에서 먹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직접 만든 나물과 김치들. 빨리 먹기 위해 나물 몇 가지를 넣고 비벼 먹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일이 피곤하면 밥도 잘 안 들어갑니다. 사장님 이제 몇 시간 만에 앉으시는 거예요? 나는 7시, 집에서 7시에 나왔는데 7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하나도 안 쉬시네? 1분도? 쉴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쉬어? 우리 다 그래요. 손님 없으면은 조금 힘들지. 손님이 없으면 힘들어. 조금 뭐 비가 오기나 이렇게 하면은 손님이 적잖아요. 그럼 조금은 나태해진다 할까? 좀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일하는 게 재밌고 손님들이 또 반찬 사러 와갖고 막 맛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신나고 더 하고 싶어. 하루 중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녁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녁엔 주로 다 팔려 동이 난 반찬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아니 콩나물 삶으라고. 콩나물이 없으니까. 콩나물 갖고 와. 잡채 하나 해야 돼요. 잡채는 인기가 많아 많을 땐 5번을 다시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당면 나가요. 다 했어. 아 근데 이제 손님이 계속 오시라고 그걸 찾으니까 또 막 없으면 안 되니까 몇 번씩 하는 거예요. 100번이 하는 음식이 많아요. 음식을 만들고 치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일의 반복입니다. 힘들어 못하죠. 힘들어 못하고 원래 내가 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이거 하나에서 하겠어요. 어느덧 시간은 밤 9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업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해 서둘러 설거지와 청소를 합니다.
좋죠. 빨리 가야 집에 가서 또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와서 열심히 또 해야지 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제 직원들은 하나 둘 퇴근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 고생 많으셨어요. 바쁘니까 하루가 금방 가고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항상 손님들이 막 맛있다고 또 찾아오시고 또 뭐 굉장히 이제 보람을 느끼고 마음이 그냥 흐뭇해요. 고된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제일 늦게 나오시네요. 오늘 맨날 늦게져요. 찾아주는 손님이 있어 고되지만 퇴근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 도대체 무슨 음식이길래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걸까요? 지나가다가 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봤는데 가격도 싸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국수 한 그릇 가격이 2,000원. 가격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곳의 메뉴는 바로 잔치국수입니다. 22년째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크기별로 1,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4천짜리, 3천짜리, 3천짜리. 작은 거 2개. 작은 거 2개. 소자 2개. 3천짜리 주세요. 이래서 이곳에서 주문을 할 땐 잔치국수 주세요 대신 가격이나 크기를 말해야 한다네요. 부담 없이 막 왔다 갔다 이래 막 먹을 수 있으니까 엄청 사기야 엄청 사지. 추억의 맛이라 할까? 없던 시절 추억의 맛. 하하, 진짜 싸네요. 그런데 이렇게 싸게 파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연세가 있으니까 양이 적어요. 그래갖고 2,000원짜리를 못 없애고 20년 동안 2,000원에 받고 좀 젊은 사람이나 뭐 식사 위주로 하려고 하면 한 3,000원짜리가 많이 나가요. 그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능숙한 솜씨로 국수를 삶기 시작하는데요. 삶을 때도 노하우가 있다는군요.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찬물을 부어 온도를 순간적으로 낮춰주면 면발이 쫄깃해진다고 합니다. 한 번 삶을 때 30인분 정도 삶는데 더 많이 삶아 놓으면 면이 부를 수 있어 손님이 많을 때도 30인분 이상은 삶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찬물로 치대듯 씻어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한번 보면 더 쫄깃쫄깃해지. 식감이 쫄깃쫄깃해지. 탱글탱글하게 삶아진 면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1인분씩 말아 소분을 해 놓습니다. 요거 하나가 2,000원짜리거든요. 3,000원짜리는 2개, 4,000원짜리는 3개. 세 덩어리 여기 놓을게요. 이래. 이 4,000원. 4,000원. 4,000원짜리 국수는 정말 푸짐한데요. 국수에 직접 끓인 육수를 넉넉하게 부어주고 양념한 배추로 만든 고명을 올린 후엔 손님상에 바로 나갑니다. 가격이 저렴하니 주머니 가벼운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에게 인기입니다. 다른 데 가면 최소 5,000원 이상 하는데 여기는 3,000원에 먹을 수 있으니까 깔끔하네요. 물가가 올라 가격을 유지하기 힘든데도 할머니가 국수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부 은퇴자들이고 생업을 안 하잖아요. 부담 없이 식사하시라고 안 올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함께 일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운영 중이니 지금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남편 도움이 큽니다. 우리 남편이 이래 묻고 뭐 굳은 일은 다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래 싼 가격에 내릴 수 있어요. 육수를 내는 것도 남편이 도맡아 하는데요. 하루에도 4-5번은 끓여야 해 보통 일은 아닙니다. 구수한 맛을 내는 남해산 멸치와 양파 껍질 등을 넣고 푹 끓여줍니다.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어머님이 시킨 대로 잘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불 앞에서 300인분이나 되는 국수를 끓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고, 야. 힘 들려야 되지만, 이게 많이 들다 하면 됩니까? 많이 들다 하면 안 되지. 하루 종일 바빠 식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짬짬이 뭐라도 먹어 허기를 채워야 합니다. 남들 밥 먹을 시간에도 못 먹고, 우리 마누라하고 마주 앉아가 먹는 건 절대로 못 하고, 무조건 지 혼자 먹어야 돼요. 지대로 나대로. 남편이 하던 일이 힘들어지면서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국수집. 가족을 살게 해준 고마운 일이라 힘들어도 일이 즐겁습니다. 국수 위에 얹는 고명. 싸고 든든한 고명을 찾다 배추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파를 듬뿍 넣어 만든 양념장도 함께 냅니다. 그래갖고 국수에다가 다시물 넣고 간단하게 요거 넣고 배추 꾸미 넣고 이러면 뭐 거의 뭐 괜찮아요. 먹을만 해요. 그런데 이곳에 국수 말고도 다른 인기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즉석에서 구워주는 돼지고기 구이입니다. 먹는 건 뭐예요? 연탄 불고기. 간장 양념에 잰 불고기를 연탄불에 구워냅니다. 가격은 얼마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불고기는 국수에 비하면 그래도 그런 대로 좀 받지요. 아무래도 국수만 먹으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갖고 둘이 오시면, 두 분이서 오시면 뭐 5,000원, 7,000원, 10,000원 뭐 대중 없어요. 거기에다가 술 한 잔 곁들이면 10,000원짜리. 이곳의 특이한 점은 반인분을 판다는 겁니다. 혼자 와서 국수와 곁들여 가볍게 먹고 갈 수 있도록 3,000원짜리 반인분 불고기를 판매합니다. 자, 나왔습니다. 잔치국수에 연탄 불고기까지 단돈 5,000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먹으면 궁합도 좋다고 하네요. 일 끝내고 여기 와서 석쇠 불고기에 뭐 막걸리 한잔 하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는 게 그게 이제 낙이라죠. 그런데 주방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고기 다 떨어졌어요. 고기 좀 찾아와요. 예, 10kg 가오면 되겠어요. 10kg. 할머니가 근처 단골 정육점으로 출동합니다. 고기 가지러 왔는데요. 불고기는 넉넉히 준비한다고 해도 오늘처럼 중간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 요거는 앞다리인데 보통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뒷다리를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맛있는 부위 앞다리 쓰는 거예요. 이게. 뒷다리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맛을 위해 앞다리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앞다리 살이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예, 쫄깃하고. 뒷다리 살은 가격은 그런데 그거 뭐 터벅하고 맛이 없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맛이 들어가니까 여기 10kg예요. 우리 동네에서 몇 번째 갈 정도로 장사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 이 집 덕에 먹고 살잖아요. 자, 많이 파시고. 예, 많이 또 파세요. 대박 나시고. 예. 나중에 또 와요. 가요. 예. 예. 대박 나이소. 북적이는 손님들 사이에서 반가운 단골 손님이 눈에 띕니다. 예. 아시는 분이세요? 예. 단골이에요? 단골이에요. 20년 단골. 음식이 싸죠. 맛있죠. 사장님 인간성 좋죠. 부지런하시고 말할 것이 없잖아요. 생고기 하나, 그리고 석쇠 불고기 하나, 국수 3개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예. 사실 오는 손님의 50%는 단골이라고 하네요. 전부 뭐 20년, 10년 뭐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이 쭉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단골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메뉴가 있는데 대구 명물 중 하나인 뭉튀기입니다.
홍두깨살입니다. 금방 잡아가지고 그날 도축했는 걸로 합니다. 예, 생고기. 뭉티기도 맛보기라고 해서 양을 줄여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쫀득쫀득하게 맛있고 예. 혼자 먹기에 양이 딱 적당해가지고 신선한 생고기를 뭉텅뭉텅 썬다고 해서 뭉티기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뭉티기는 도톰하게 썰어야 씹는 맛이 좋다고 하네요. 맛보기도 꽤 먹을 만한 양입니다. 왔습니다. 좀 많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게요. 양념값 달라고. 아유, 진짜. 지방이 적은 생고기를 고춧가루와 마늘, 참기름이 듬뿍 들어간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감칠맛이 배가 된다고 하네요. 맛있다. 쫀득쫀득해. 고소하게, 맵쌀하게, 마늘 맛도 나고 진짜 맛있어요. 생고기가 다른 데 가면 너무너무 비싼데 여기는 싸고 맛있고 두 사람을 먹어도 다른 데보다 싸요. 두 사람을 먹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5,000원. 얼마나 싸요? 15,000원 한 마리에. 15,000원이래요. 얼마나 싸?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곳은 점심 손님이 늦게까지 있는데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 중엔 고맙게도 정리까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너무 복잡해. 바쁘니까 치워드리는 거예요. 뭐 매일 보니까 거의 매일 오시거든. 그러니까 뭐 같이 나이 들어가지요. 예. 6만 원. 6만 원? 예. 이거 보고 다 있어요. 이거는 팁. 잘 먹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보통 이제 10,000원짜리는 우리가 받고 이래 내주는데 2,000원은 국수 먹고 가는 사람들 그냥 엮고 가요. 그러니까 6만. 요좀 이어져야 돼. 생고기, 구운 고기, 예. 그리고 술, 맞아. 국수, 나무는데 싸지 저희가 한 너희가 2만 원 차이 나요. 2만 원 차이. 잘 먹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분주했던 점심시간이 끝나갑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4시가 훌쩍 넘은 시간. 이제야 늦은 점심을 드실 준비를 하는 할머니 부부.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점심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이라 간단하게 때울 수 있는 음식이 최고입니다. 중간중간 뭐 드시던데요? 아, 그것도 아침을 적게 먹으니까 배가 고파. 그동안 찾아주신 손님들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잘하거든요. 또 살면서 이 일을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좀 오래 하고 싶어요. 이곳은 소고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정육식당입니다. 소고기 맛있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사실 가성비와는 거리가 먼 음식인데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게 참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소고기를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맛은 뭐 보장이 된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맛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뭐 안 웃어. 베트남에 2,500원. 가격은 싸고 질은 하이. 미국산 소고기 등심 가격이 100g에 2,900원입니다. 좀 가성비 있게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로 마진을 좀 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고기들도 보면 좀
드셔보면 좀 그쪽으로도 같이 좀 마진 쪽으로도 괜찮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심 부위에 한해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성비 좋은 식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손님이 늘고 있습니다. 손님이 직접 선택한 고기를 테이블 위에서 구워 먹는 시스템입니다. 그 손님마다 취향들이 조금 틀리세요. 이제 살코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이제 좀 뭐 마블링이 없는 거를 또 선호하시고 가져가시고, 또 뭐 이렇게 좀 기름진 걸 좋아하시면 좀 마블링 기름기가 좀 많은 걸 또 골라가시고 하는 거라서 또 나름 또 이게 취향대로 골라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예. 작업자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가게 앞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뭐 온 거예요? 고기.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바로 전화해 드릴까요? 예.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 고기를 먼저 준비합니다. 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 중에는 프라임 윗등급은 없고요. 현재 사용하시는 모든 품목은 다 프라임 등급이고, 날짜는 최소한 40에서 50일 남은 거. 그러니까 배로 넘어가서는 가장 신선한 거 항상 납품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 고집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뭐 많이 사용해 주시니까 항상 가장 신선한 걸로 갖다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신선한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고기는 3, 4일에 한 번씩 받는데요. 한 번 받을 때 다른 부위를 포함해서 200kg 정도씩 준비한다고 합니다. 고기가 도착하면 먼저 하는 일은 손질인데요. 제일 많이 팔리는 등심부터 육절기에 넣고 1.5cm 정도의 두께로 자릅니다. 저희가 솔직히 칼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솔직히 이제 물량이 너무 이제 소비보다 이제 좀 잘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기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차 손질된 고기에서 지방 부위를 잘라냅니다. 지방이 좀 크다든지 불필요한 지방이 있으면 저희는 다 이렇게 이 기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다 솔직히 뭐 마진 따지고 하면 다 부담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소비자분들께서 불필요한 것까지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해서 제거하고 보내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붙어 있네요. 네, 할 때마다 눈물 나죠. 이거 저희는 이제 이 무게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300원 버리는 거예요. 넣어놓으면 300원 저희가 이득인데, 뭐 300원 벌자고 드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좋은 부분으로만 해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당장의 소득보다는 멀리 보고 장사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은 과감하게 떼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등심 부위 손질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눈물입니다. 눈물량. 부위마다 주의해서 손질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갈비살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뼈가 이제 확실한 거. 아, 뼈예요? 네, 이런 부분이. 살을 과감히 포기하더라도 이건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이런 뼈 부분도 잘 보고 잘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갈비살은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던 살이라 간혹 뼈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꼼꼼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리자 장갑을 벗고 급하게 이동하는데요. 뭘 하러 가는 걸까 했는데 숯불을 확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개인적인 조금 있어요. 이게 저도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급한 마음에 좀 데이고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소의 인원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해내고 있습니다. 이 가성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요.
가성비를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직원분도 여유 있게 쓸 수도 없고 해서 거의 이제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요.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부터 불을 피우고 치우는 일, 그리고 고기 손질과 서빙까지 주방이 아닌 매장에서 해야 하는 일 대부분은 진수 씨 몫입니다. 된장찌개 2개하고 계란찜 하나만 해주세요. 주문이 들어가자 작업자가 빠르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 제 와이프입니다. 네네. 그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방 좀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저는 이제 정육 쪽에 그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매장을 책임지고 있다면 아내는 주방 일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와. 고기도 저렴하지만 달걀찜과 된장찌개도 비싸지 않아 주문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된장찌개는 1,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바쁜 시간엔 쉴 새 없이 끓여야 할 정도로 주문이 많다고 합니다. 가끔씩은 고기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사이드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종류별로 막 시키면은 바빠요. 이렇게 정신없고요.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손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손님이 빠진 틈을 타 미선 씨가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뭐 만드실 거예요? 비빔냉면장이요. 냉면장. 네. 그것도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네, 저희가 다 만들어서 써요. 육수와 간장을 섞어 끓인 후 양념장에 넣습니다. 이렇게 끓여서 넣으면 재료가 잘 어우러져 맛이 좋아진다는군요. 그런데 양이 많아 섞는 것이 또 큰일입니다. 와, 이거 할 때마다 힘들다. 힘들어? 이럴 때는 시파 쓰지 않아. 하지만 맛보면은 맛있어. 다 이것도 가성비야. 이거미로. 힘들긴 하지만 만들어 쓰는 것이 장점이 많은데요. 맛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사서 쓰는 것보다 가격도 쌉니다. 저분은 다 퍼주자는 거고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다 주자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속상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불만이 된다고 뭐 그걸 또 올리면 저희 이제 처음에 시작한 또 그런 취지하고도 반대하는 거니까. 쫄깃하게 삶은 면 위에 직접 만든 양념장을 올려서 냅니다. 냉면이요. 명태 회무침까지 올린 냉면의 가격은 5,000원. 양념장을 만들어 쓰는 이유는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진수 씨가 어디선가 돌림판 하나를 들고 옵니다. 고기 좀 많이 드시거나 이제 지금 많이 드시면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해서 요거 이제 팔 돌리기 하고 있거든요. 손님 유치를 하기 위해 시작한 이벤트인데 소주나 음료수 같은 작은 선물이지만 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빵 되십니다. 쏘는 거야. 아, 숙취해서 이제. 채소제랑 소주. 그 인당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서비스니까. 가격뿐 아니라 마케팅에도 신경을 쓰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저희 홍보 용식으로도 있고 또 손님들 더 유치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즐겁게 드시라고 좀 더 이제 재미삼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부담 없는 가격에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인데요. 냉동이 아니라 생고기를 사용해 맛의 질을 올린 것도 인기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식뿐 아니라 가족 외식 손님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터지게 먹어도 한 6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다른 데서 소고기 다른 데서 이 정도 양 먹으면 보통 한 2, 30만 원 나오겠죠. 보통 미국산 소고기 이러면 맛없다 혹은 뭐 질기다 이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런데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고기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또 드시려는 걸까요? 그렇게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식사 후에 추가로 구매해 가거나 고기만 사러 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못 온 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들도 집에 가서 구워주려고 하고 포장을 많이 해가요.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시절에는 그 가격 그대로 뭐 여기서 식당에서 드시던 포장을 해서 가시던 동일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대라기보다는 또 드시는 분은 또 드시는 대로 또 저희한테 마진을 주시고 또 사가시면 또 사가시는 대로 또 저희에게 마진을 주시니까 그런 거 저는 신경 안 쓰고 뭐 혼자 와서 드셔도 뭐 저희는 무조건 다 오케이입니다. 고기 메뉴의 특성상 저녁 손님이 많아 밤에 더 바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영업은 마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2의 또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2의 일이 뭔가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사용한 도마와 집기들을 소독하는 일입니다. 소독제를 뿌려 꼼꼼하게 청소합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청결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칼이랑 도마는 위생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겉에 붙은 이물질까지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얼마 남았어? 다 됐어? 다 됐어? 생각보다 이렇게 끝나. 일찍 끝났네요. 아침 11시에 출근해서 12시간을 넘게 일하고 새벽 1시가 돼서야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데. 저희는 이제 익숙한데 앞으로도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고기랑 뭐 이런 맛있는 음식들 부담 없이 뭐 많이들 드시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즐겁게 또 드시면 더 좋고. 문을 열자마자 주문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도대체 뭘 파는 식당이길래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걸까요? 이곳은 이탈리아식 파스타를 전문으로 파는 곳입니다. 대학가 주변에 있어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딱 보이더라고요. 생면 파스타 3,900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다른 2, 3만 원대 하는 파스타랑 그 큰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양도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놀랍게도 파스타 가격이 정말 3,900원입니다. 치즈를 갈아 파스타 위에 올려 마무리한 매콤한 오일 파스타입니다. 생면으로 직접 뽑아서 생면 파스타집인데 좀 더 대한민국에 생면 파스타를 좀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에 좀 착한 가격으로 지금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파스타 면 종류는 총 5가지인데요. 롱 파스타부터 숏 파스타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겉면을 쓰면 더 편한데도 불구하고 생면 파스타를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생면의 장점은 일단 면에 소스가 잘 배기고요. 그리고 식감 자체가 쫄깃쫄깃하고요.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생면 파스타는 빨리 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리도 신경을 더 써줘야 합니다. 면을 팬에 넣고 빠르게 조리를 끝내야 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네, 유화할게요. 만대까지. 이제 소스하고 이제 소스에 이제 면이 이제 흡수가 되고요. 이게 면에 이제 유화도 잘해야 되고
또 쉬운데 되게 테크닉이 많이 필요해요. 마무리로 면을 보기 좋게 말아 접시에 올리면 생면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지금 저희 생면 파스타는 메뉴는 총 10가지가 좀 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탈리아 전통 클래식한 메뉴여서 각 지역의 북부 요리와 남부 요리, 시칠리아 음식까지 정통 클래식한 메뉴를 지금 요리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파스타 식당 중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 포인트로 잡은 것이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여러 개의 화구에 팬을 올리고 동시에 조리가 진행되는데요. 점심에만 200그릇 가까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파스타는 재빠르게 팬을 움직여줘야 하는 일이 많아 지금처럼 주문이 많을 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맨날 하던 일이니까. 보통 저희가 생면 같은 경우에는 한 2분에서 삶아주고 뭐 볶고 에멀전 마테카레지 하면 보통 한 3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3분.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작업. 3분에 한 그릇씩 200그릇의 파스타를 만들어냅니다. 생면 파스타는 쫀득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I think the noodle here feels very fresh and you can tell that it's homemade rather than just being bought and then shipped here. 파스타를 잘 모르는데 이거는 면이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을수록 주방은 더 분주합니다. 한시도 불 앞을 떠나지 못하고 꼬박 9시간을 지켰습니다. 이거 라스타나니? 오케이. 힘들지만 마지막 주문을 기분 좋게 완성했습니다. 끝이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픈한 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격을 고객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생면 파스타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은 바람이 좀 간절합니다. 다음 날 아침 셰프가 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 왔는데요. 이곳엔 뭘 하러 온 걸까요? 오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저 매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착한 가격으로 생면 파스타를 3,900원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많은 힘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밀키트와 생면 판매를 통해 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가루 색이 좀 다른데요? 이탈리아 전통 밀가루고요. 세몰리나, 브롬밀. 좀 밀가루 자체가 보시면 되게 거칠거칠한 노란색 밀가루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직접 직수입을 하기 때문에 좀 단가 부분에서 조금 저렴합니다. 밀가루도 직수입을 통해 생산 단가를 낮췄습니다. 기계에 세몰리나 밀가루와 물을 넣으면 반죽부터 면을 뽑는 것까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25kg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220인분 정도 되거든요. 생산이 한 80kg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는 면은 5가지지만 판매를 위해 생산하는 면은 더 다양하게 뽑는데요. 롱파스타와 숏파스타를 합쳐 총 16가지 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면 생산을 위해 몰드를 교체합니다. 커팅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자동 커팅이라고. 이거는 이제 짧은 면이니까 숏파스타. 이탈리아어로 작은 귀란 뜻을 가진 오레키에테 면입니다. 이번에 생산되는 면은 둥근 원통 모양의 파케리 면인데요. 직접 칼로 잘라줘야 한다네요. 모양이 별로 안 이뻐서 이거는 커팅하는 게 좀 더 모양이 더 잘 나와가지고요. 생면에 따라 식감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생면을 뽑고 있습니다. 오늘 생산한 파스타 생면입니다. 생면은 냉장으로 4, 5일 정도밖에 보관할 수 없어 생산과 동시에 배송됩니다. 먼저
파스타 전문점에 판매할 면부터 포장하는데요. 사용하기 편하게 소포장해서 배송합니다. 유통기간이 좀 짧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신선도가 있고 또 식감도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밀키트용 제품들의 포장을 준비하는데 밀키트용 파스타는 2인분을 기준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업장에만 영업을 하다가 이제 어떤 손님이 집에서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없냐고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는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면 외에도 다양한 재료와 소스까지 함께 포장을 해야 해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판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문량이 많아서 매출에 꽤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50군데 정도 배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꼼꼼히 포장해 보냅니다. 마지막엔 메모까지 하네요. 아, 이렇게 써주시는 네, 거예요? 하나하나 다 써서 마음의 편지. 이거 근데 진짜 다 쓰세요? 진짜 다 써요? 몇백 개 되죠? 몇 개에서도 이 고객의 그 감사한 부분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네. 다 일일이 손편지를 써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 반입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출근하는 이유는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보통 소스 끓일 때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것은 볼로네제 라구 소스인데 양파와 당근, 샐러리를 잘게 잘라놓고 각종 향신료와 육수를 함께 넣어줍니다. 3분 정도 돼요? 이게 한 500인분 될 거예요. 500인분. 여기에 추가로 간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넉넉히 함께 넣어 잘 섞어가며 끓여줍니다.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계속 치킨 육수를 계속 부어주면서 계속 고기와 야채를 계속 우려줘야 돼요. 그래서 깊은 맛이 나오거든요. 특히 볼로네제 라구 소스는 3시간 이상 끓여줘야 해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들통에 미리 소금 간을 해놓은 대량의 양송이 버섯과 표고 버섯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닭 육수를 넣고 열심히 저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트러플 페스토. 버섯 페스토예요. 그래서 이렇게 볶은 다음에 나중에 믹서기로 다 갈아버릴 거예요. 소스는 끊임없이 저어줘야 해서 만들고 나면 팔에 기운이 쏙 빠질 정도로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엔 갈아주기까지 해야 합니다. 파스타에 넣어서 넣으면 좀 더 진하고 버섯의 농축이 있기 때문에 진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전 11시. 어느새 오픈 시간입니다. 오늘 첫 주문은 새벽에 만든 버섯 페스토를 이용해 만든 송로버섯 파스타입니다. 트러플 파스타예요. 트러플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다른 데가 너무 비싸서 여기 왔더니 15,000원이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가격대라서 그냥 시켜봤더니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세계 3대 진미라고 불리는 송로버섯을 직접 갈아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로버섯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그 움브리아 지방에서 나는 생트러플 1g에 한 8,000원에서 10,000원 왔다 갔다 해요. 손님들한테 좀 더 높은 퀄리티 메뉴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생트러플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송로버섯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직접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긋한 송로버섯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다 보니 몸은 더 바쁘지만 보람 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절대 가격은 올리지 않을 거고요. 남는 게 없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요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요즘 B급 농산물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사과보다 조금 흠집이 있고 이렇게 낙가된 상품을 이렇게 저렴하게 지금 농가 돕기로 해가지고 고객님도 많이 좋아하시고 대체로 고객님이 되게 선호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대형마트에선 다양한 제철 농산물들이 못난이 상품으로 제품화돼 판매되고 있는데요. 일반 상품에 비해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동안 외면받던 못난이 농산물들이 가치 소비라는 바람을 타면서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데 그래서 뭐 외형은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안에 있는 뭐 과일 자체의 맛이나 이런 것만 괜찮다면은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고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사과는 예쁘고 고운 것보다도 모양 안 좋은 게 맛있어요. 뭐 맛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가격적으로도 유리해서 뭐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채소와 과일을 합쳐 총 생산량의 평균 11%가 넘게 발생하고 있고 발생 규모로는 적게는 2조에서 5조 원에 이르는 큰 규모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한 농산물 유통센터. 이곳은 다양한 지역에서 수확한 사과를 전국으로 유통하기 위해 분류와 포장을 하는 곳입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노란 상자 안엔 올가을 수확한 사과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사과 냉장고, 큰 냉장고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취급하는 물량이 저 컨테이너 박스 기준에서 한 26만 개 정도. 오전 첫 일과는 선별 작업장으로 사과를 운반하는 일입니다. 옵니다.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과 상자의 높이는 무려 아파트 2층 높이. 경력 20년이 넘은 숙련된 작업자도 항상 긴장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나도 뭐 지게차 날고 긴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겁나서 못 알아겠더라고. 선별장으로 옮겨진 사과는 바로 세척 작업에 들어갑니다. 1차 예비 세척 후 2차로 식용 베이킹소다 물에 넣어 외피의 이물질을 세척하고 마지막으로 전기적인 힘을 가해 얻어지는 물인 전해수로 살균과 소독을 해 마무리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드시는 거다 보니까 먹거리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점점 더 대두가 되다 보니까 차별화를 두기 위해 이런 시설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세척된 사과는 바람에 건조돼 밖으로 나오는데요. 다음 단계는 유관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작업자들이 매의 눈으로 1차 선별을 시작합니다. 상품으로 쓸 수 없는 거, 썩었거나 깨졌거나. 1차 선별에선 못난이보단 폐기되거나 가공 공장으로 보내지는 불량 제품들이 걸러집니다. 갑자기 쉴 새 없이 플래시가 터집니다. 컴퓨터랑 카메라가 판독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 선별 결과의 신뢰도랑 객관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결정과 선별 시스템을 통해 못난이 사과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 촬영을 하는 중. 사과 하나당 16번의 적외선 사진을 촬영. 사과의 외부에 있는 결점과 색깔 등을 판독해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 시스템을 거치면 1mm의 작은 결점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결점가가 뭐 하나 있을 때는 뭐 B, 아예 없을 때는 A, 뭐 여러 개가 많았을 때는 C에서 점수를 매겨서
각 56번의 배출대로 A, B, C들을 나눠줘요. 그래서 그쪽으로 배출을 내보내는 거예요. 사과는 크게 분류하면 A, B, C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C등급이 못난이 사과로 분류돼 판매됩니다. 이렇게 못생겨서 포장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못난이 상품에는 이제 이런 것도 출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드시는데 지장은 없는데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사과끼리 부딪혀서 눌린 것들인데 이런 거 드시는데 지장은 없는데 유통시장 자체가 완벽히 좋은 사과들만 유통을 했던 게 현실이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드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 가성비 상품으로 소비자들도 이제 소비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크게 3단계로 나눴지만 세분화하면 무려 쉬움은 6단계로 분류됩니다. 당도와 빛깔, 결점, 크기에 따라 나눠진 사과는 15kg씩 상자에 넣습니다. 1차적으로 해서 포장 쪽으로 가면 이제 못난이 사과로 할 수 있는 걸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눈 아픈 것도 있어요. 이제 오래 서 있는, 되게 오래 서서 하는 게 이제 힘든 거죠. 그동안 유통업체가 정한 크기와 모양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판매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헐값에 처분되던 사과들이 꼼꼼한 선별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과정인 포장입니다. 이게 한 봉지에 2.5kg 담는 거니까 단순 작업이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니까 뭐 팔도 아플 테고 손가락도 아플 테고 하루 종일 서서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앞에서도 사과의 상태를 수없이 확인했지만 포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기계가 지가 뭐 암만 똑똑해봐야 기계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정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기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심한 건 빼시고 기스가 약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 봉지에 들어가요. 사과는 보통 못난이 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30% 정도. 그런데 이렇게 못난이 사과로도 판매되지 못하는 제품들은 즙이나 잼 같은 가공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져 재가공된다고 합니다. 심으면 농가에도 좋고 또 사먹는 사람도 조금 가격이 낮아도 맛은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전라남도 담양군의 한 딸기 재배 하우스. 요즘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인데요. 딸기는 신선도가 중요해 빠른 출하를 위해 새벽 4시면 수확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양이? 지금 한 12월이라 한 200kg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최고 한 800kg까지는 한 것 같아요. 하루에요? 못난이 농산물로 판매되는 제품군은 주로 제철 식품들인데요. 수확량이 많아 못난이 상품들의 물량도 대량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품같이 있는 쪽은 손을 안 대고 여기는 터치 안 해요. 그리고 입 위로 이렇게 만지고 손을 만지게 되면 바로 여기가 짓물러지거든요. 아, 딸기가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밑을 만지고 위에는 안 만지고. 그래서 장갑 끼고 웬만하면 안 만지려고. 신선도 유지죠. 아기 다루듯 조심해서 수확하는 노력뿐 아니라 재배하는 내내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못난이 딸기가 나오는 건 막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더라도 상관없이 드셔도 되는데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된다 해서 같이 이렇게 연양 성장해가지고 큰 거예요. 기형이어도. 얘도 못생긴 거예요? 이것도 이게 좁비돼야 되는데 지금 좀 넓적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괜찮아. 오히려 더 맛있어요. 전 다 맛있어요. 딸기의 못난이 상품은 흠집이나 상처가 있는 것보다는 모양이 기형인 것들이 많아 품질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확한 딸기를 일렬로 모아놓는 것일까요?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또 리어코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다 딴 것들은요? 예, 예. 그래서 선별을 해야 되니까.
수확한 딸기 바구니를 이동하는 통로에 놔두면 한꺼번에 모아 운반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수확 작업이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차에다 싣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선별장으로 갑니다. 선별장이요? 예. 또 선별 작업이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네. 선별 작업이 제일 힘든 작업이죠. 딸기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수확 후엔 지체 없이 선별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선별 작업은 보통 오전 8시경에 시작하는데 기온이 오를수록 딸기가 무를 확률이 높아 서둘러야 합니다. 제가 딸기 안 할 때 동네 동생한테 너는 이래도 재밌겠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많이 보니까 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숫자를 외치는 이 기계는 딸기 전용 음성 선별기로 딸기를 하나씩 들어 올릴 때마다 무게로 등급을 알려줍니다. 4단, 2단, 1단, 2단. 크기는 몇 종류로 나뉘어요? 7종류인데 7단은 너무 작아서 안 나가고 6단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요. 딸기를 무게에 맞춰 등급별로 포장하면서 못난이 상품들은 따로 빼놓습니다. 근데 좀 불편해요. 이건 정성과는 정해져 있고 이것은 이렇게 좀 맞춰서 내야 되니까 모양을 좀 놓으셔야 되니까 그게 좀 딸기가 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양이 일정치 않은 못난이 딸기들은 그래서 포장이 쉽지 않습니다. 평소한과는 이런 조그만 거 20g까지도 가격이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품은 커도 저렴하니까 맛있는 것도 좀 더 싸게 드실 수 있죠, 소비자들은. 많이 절반 정도 먹는. 보통 딸기는 못난이 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총 생산량의 10% 정도인데요. 나도 생명차. 그래도 다른 농산물에 비해선 양이 적은 편이라고 하네요. 농사 지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수확할 때 뿌듯하고 또 작업 다 하고 나가면 뿌듯하고 또 이제 가격 잘 나오면 더 기분 좋고. 충청남도 논산시 한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모습인데요. 이곳은 충청도 지역에서 수확한 딸기들을 분류, 포장하는 곳입니다. 저희 농가가 100농가가 넘어요. 양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경우에는 하루에 8짝에서 10,000짝 정도가 나옵니다. 10,000짝이요? 예. 그럼 무게는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한 10,000kg가 되는 거죠. 키로로 하면. 딸기는 지금이 극성수기로 내년 3월까지는 꾸준히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곳으로 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트럭이 오전에만 100대가 넘습니다. 1번 들어가. 감사합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해 11시면 입고가 끝이 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품종은 서량인데요. 우리나라 딸기 생산량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작업자들이 빠르게 포장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하루에 이 딸기를 얼마나 포장하세요? 그걸 개수를 못 세죠. 하루 종일 하니까. 근데 대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을 파악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얼마나 포장을 하는지 그 개수 쓸 수 있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개수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 개수도 못 셀 만큼 많이 포장하시는 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때 한 남성이 작업장 안으로 들어와 딸기를 살피는데요. 대형마트의 과일 담당 직원입니다. 저희가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한 21g 이상 정도 되는 이 정도 크기의 작은 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못난이. 딸기에서는 이런 게 작은 게 못난이 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형과가 적은 딸기는 크기가 작은 제품도 못난이 상품으로 분류해 가격을 저렴하게 낮춰 판매한다고 합니다. 딸기의 상태와 맛을 체크하기 위해 연신 맛을 봅니다. 엄청 많이 먹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군데에서 막 10알 정도 먹으니까 하루에 한 40알? 50알을. 이번엔 무슨 이유에선지 딸기를 이곳저곳에서 하나씩 골라냅니다. 이거는 이제 당도 체크해 보려고 일단 임의로 고르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당도 체크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당도가 떨어지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그때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고, 딸기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면 금방 물러지는 거기 때문에 작업장 자주 와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또 이제 회사에서는 거의 뭐 산지 가서 살아도 된다, 사무실 안 와도 된다 정도로 말씀하시는 터라 자주자주 오고 있습니다. 비규격 농산물의 수요가 늘면서 대형 마트에서도 적극적으로 못난이 상품을 개발 중입니다. 이게 딸기를 2번 집으면 안 돼. 왜요? 물러. 한 번에 이렇게 딱딱 집어서 놔야 돼. 흔들리지를 않아야 돼. 움직이지를 않아야 돼. 그대로. 일정하잖아, 크기가. 이게 딸기가 아무나 담는 게 아니야, 이게. 진짜. 다 깨졌어. 뭐 어떡하지? 다 깨졌잖아. 이게 딸기를 담을 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담아서 그래. 아, 이거 다 물렀잖아, 이게. 이게 오거지로 밀어넣어서 큰 알을 크기를 안 맞아갖고, 안 맞춰가지고. 초보자의 실수로 아까운 딸기가 못쓰게 돼버렸습니다. 포장을 하면서 썩거나 곰팡이가 펴 판매되지 못하는 상품들은 곤란해서 폐기합니다. 못난이 농산물의 구매 경험이 있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재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실속형 소비가 늘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량과 품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찍 급하게 나가야 되는 데라서 보통 1시에 뜨는데 3시에 출고를 해야 되니까 이쪽 위해서는 조금. 출하량이 늘면서 작업자들도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이게 그럼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진주 갔다 이제 거창 갔다 고령 갔다가 담양 쪽으로 말 그대로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 되기 때문에 1박 2일 출장에 이동거리만 1200km.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네요. 새로운 못난이 농산물을 발굴하기 위해 경상남도 진주시를 찾았습니다. 과연 어떤 품목일까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작업장 안에선 등급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분주히 진행 중입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채소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품목에 해당합니다. 전국에 재배되고 있고, 아무리 진주가 유명하다는 얘기 듣고 한번 파프리카 판매 가능한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분류장에 도착하자마자 파프리카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그냥 뭐 큰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게 병이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아니라? 바이러스는 표가 나요. 아, 알겠습니다. 그건 아예 못 먹는 거고? 그거는 못 먹는 거고. 등급 외품과 B등급으로 나뉘는데 못난이 상품으로 출하되는 건 B등급. 봉이 4개가 있는 형태가 정상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흠집이 있거나 꼭지가 잘린 제품 등이 비규격 제품으로 출하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2개만 잘라봐도 됩니까? 잘라서 먹어봐도 됩니까? 안에는 뭐 전혀 이상이나 이런 게 없네요. 맛있죠? 요거만 따로 해서 판매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농가도 좋지만 소비자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도 저렴하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거는 농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존에 도매 시장 가서 어떻게 보면 정품 가격 대비 60%밖에 못 받았다면 마트 납품함으로써 그 비중을 70~80%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농가들 이제 소득 증대에 많은 보탬이 되죠.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B급 농산물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활로 활성화는 농가에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 있네. 여기 이제 새끼. 색깔이. 아. 뭘 보고 있나 했더니 벌레입니다.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네요. 이렇게 천적 재배하시면 확실히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아, 확실히 약간 정품이 올라가고 농약 사용량 줄이고. 농약 사용량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등급 외 제품들이 나오는 것은 불가항력. 확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통 이렇게 재배하시면은 정품 말고 그 외 B등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70%, 60, 70%. 한 30에서 40% 예, 나오니 밑으로 내려서 진짜 아깝네요. 이런 건 진짜 상품 품질 문제가 없는데 생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이제 그런 쪽으로 소비 패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아픈 경우가 있지. 근데 지금 대형마트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구매를 해주신다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한 큰 도움이 되지. 경기도 남양주시의 농산물 정기 배송 업체. 최근 몇 년 사이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정기 배송받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농가로부터 직접 물건을 공급받아 배송하기 때문에 오전 첫 일과는 택배로 물건을 받는 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늘 배송될 농산물들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물건을 못난이 농산물만 구하고 있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20에서 30% 좀 저렴하게 물건을 좀 받고 있고 또 소비자도 일반 농산물 대비했을 때 뭐 저희 거 먹으면 가격이 비싼 가격으로 친환경을 맛볼 수 있습니다. 비료와 농약을 주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엔 못난이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못난이다 보니까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휘어 있고 모양이 다 달라요. 시중에 파는 건 아마 고단 있고 일자로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걸 받아가지고 못난이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6개에서 8개 정도의 못난이 농산물을 랜덤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갑작스럽게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색깔이 좀 변질되고 지금 캐츠아이라고 표현을 지금 농가에서는 하고 있대요. 그래서 상품성이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유통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 이번 꾸러미에 함께 넣게 되었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은 그냥 크기가 좀 다른 것도 있고 이것처럼 크기가 길쭉한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규격에 또 안 맞는 것들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소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상점의 진열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들입니다. 못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약을 처리를 안 하고 제주도의 강한 바람과 병충으로부터 좀 상처 입은 귤 중 하나입니다. 보통 정기 배송은 1, 2주에 한 번씩 받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데요. 남아서 버리는 물건이 없도록 소포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꾸러미 자체가 지금 1인 가구에 좀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여섯 개씩 해가지고 400에서 500g 사이로 포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포장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 상자에 6개에서 8개의 상품이 들어가다 보니 농산물의 종류도 많고 하나하나 중량을 맞춰가면서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장에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한창 포장을 하던 작업자가 급하게 밖으로 나갑니다. 도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택배로 받는 물량이 있어서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물건을 배송기사님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직접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정기 배송 시스템이라 배송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물건이 늦으면 직접 찾으러 가기도 한답니다. 내강이 담당하는 게 어느 분이세요? 내강이.
택배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 작업을 끝내려면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물류센터까지 가서 가져온 상품이 뭘까요? 하이피라는 뭐 쉽게 얘기해서 유럽 상추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판로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모든 게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이제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거나 카이피라 같은 경우는 판로가 항상 부족한 농산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꾸러미에도 판로가 부족한 농산물들도 함께 들어가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종이 봉투와 생분해 비닐을 사용해 포장을 최소화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버려지는 농산물을 줄임으로써 환경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좋은 취지로 구매를 또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거에 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 포장지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송 건수는 60건. 꾸러미는 일반 구매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정기 배송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재고를 또 갖게 돼서 저희가 또 버려지게 된다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주 1회 발송을 하고 있고, 매주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격주로 드시고 아니면은 이제 한 달 주기로도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채소와 과일의 소포장이 끝나고 이제 상자에 개수를 맞춰 넣기만 하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밀봉전에 상자에 넣는 저 종이는 뭘까요? 농산물에 대한 설명이랑 이게 왜 못난이로 사연 또는 뭐 차별받는 이유 이런 내용을 좀 적어주고 있고, 뭐 이런 농산물에 대한 효능과 간단한 레시피를 조금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택배차가 도착하기 전에 포장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한 번 더 싸야 돼. 조금만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싼다? 그러니까 이거만큼 한 번 지금 싸고 있는데 이거 나면 끝인데 조금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예. 그거보다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 번 왔어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준비한 물건의 배송 준비가 끝났는데요. 저희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습니다. 받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났네요. 고생했습니다. 아유. 약간 설렘 반 기대 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내보내면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보내는 좀 홀가분 하죠. 근데 또 고민되는 게 또 다음 주에 또 구성을 하고 또 물건 나가야 되고 고민하면은 그래도 항상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못난이 꾸러미가 배송됐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에 맞춰서 요리해 먹어야 되는데. 꾸러미를 배송받고부터 장을 보는 횟수가 줄어 편해졌습니다. 귤 너무 좋다. 색깔. 도착하자마자 맛을 보는데요. 이건 버려지는 거 너무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품을 버린다는 것은. 그리고 표현이 못난이지 그 맛이나 이게 품질에 대해서는 못난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훌륭한 제품이죠.